미국이랑 한국이 어디 비교가 되나요? 볼 것도 없이 미국이죠. AI가 각 나라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상대도 안 된다며 무시하고 있지만 정작 검은 속내가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왕궁 중앙 제어실의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산 왕자의 비서실장으로서 10년째 왕자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런 긴급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급히 하산 왕자의 침실로 달려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왕궁의 AI 산업 핵심 시설인 네옴 스마트 센터에서 대규모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 시설은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평소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그곳이 뚫렸다는 것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설에는 사우디 전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하산 왕자는 제 보고를 듣자마자 놀랍도록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긴급 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했어요. 왕궁 비상상황실에는 이미 핵심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어요. 왕세자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과 정보부 수장, 그리고 AI 산업 담당 차관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해킹 시도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전멸하는 경고 신호들이 회의실 전체를 불안한 분위기로 감쌌어요. 상황 브리핑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은 단순히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핵심 AI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내부 보안 코드 일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뜻이었죠. 정보부 담당자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정보부 수장은 침통한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해킹 시도의 정교함과 내부 정보 활용 패턴을 보면 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공격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맞물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산업 스파이를 넘어선 국가 안보 위협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어요. 이란이나 다른 적대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우려였습니다. 왕세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우디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AI 산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는 곧 국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었거든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어요. 각 부서 책임자들의 얼굴에서도 깊은 우려가 읽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네옴 스마트 센터와 연결된 다른 주요 시설들의 보안도 점검해본 결과 여러 곳에서 의심스러운 접근 시도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라는 증거였죠. 해커들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진입점을 동시에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하산 왕자와 함께 왕궁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평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곳을 선호하셨거든요. 분수 소리가 대화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탁 트인 공간에서 감시당하지 않는다는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었어요. 하산 왕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형인 무타즈 왕자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원 입구에서 무타즈 왕자가 나타났어요. 형은 몇 명의 측근들과 함께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산 왕자는 즉시 긴장한 표정을 지으셨죠. 무타즈 왕자의 표정에서는 흥분과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오늘 아침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미국 협력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다지신 것 같았습니다. 무타즈 왕자는 동생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 해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보안 기술과 AI 시스템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형의 주장이었죠. 무타즈 왕자는 이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산 왕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형이 말하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정한 발전은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를 들며 짧은 기간에 어떻게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구축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무타즈 왕자는 동생의 말을 듣더니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치켜 세우느냐며 결국 미국 기술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어요. 지금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에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은 사우디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손잡고 중동의 패권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죠. 하산 왕자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패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주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종속국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하산 왕자의 주장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기술 자립을 통해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타즈 왕자는 점점 화가 나는 듯 했어요. 형은 동생이 유학 시절 경험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받고 있는데 이론적인 이상론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무타즈 왕자는 이미 워싱턴의 고위 인사들과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대규모 투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산 왕자는 그런 성급한 결정이야말로 위험하다고 맞섰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어요. 특히 미국 로비 회사들의 지불하는 비용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돈으로 사우디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우리만의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형제의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어요. 무타즈 왕자는 동생이 왕실의 서열도 모르면서 자신의 계획에 감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하산 왕자는 서열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맞받아쳤어요. 저는 두 왕자 사이에서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타즈 왕자는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듯 등을 돌렸어요. 형은 곧 왕세자께 정식으로 미국과의 협력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하며 측근들과 함께 사라졌죠. 하산 왕자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이 대화를 통해 두 형제 사이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타즈 왕자는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빠른 성과를 내려고 했고, 하산 왕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키우려 했어요. 이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사우디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특히 하산 왕자의 표정에서 읽힌 결연한 의지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형과의 격렬한 논쟁 이후 하산 왕자는 저를 개인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의 유학 시절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삼성전자 견학 때 찍은 사진,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AI 알고리즘을 연구하던 모습,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왕자의 소중한 기억들을 말해주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곳에서 왕자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산 왕자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관련 자료들을 펼쳐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자세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와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정책,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AI 기반 보안 솔루션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왕자는 이런 종합적인 방어 체계가 사우디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왕자는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형과의 논쟁에서 확신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타즈 왕자의 방식으로는 사우디가 영원히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려면 한국처럼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왕자는
한국 유학 시절의 깊은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했던 한국 동료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반복하는 모습,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서 빛나던 열정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왕자는 특히 한 한국 동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기대를 안고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에 진학했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개발하는 기술이 언젠가는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분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간절함이 연구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으로 이어졌다고 왕자는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산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그런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한국이 짧은 기간에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라고요.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조국을 위해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왕자는 이런 정신을 사우디 젊은이들에게도 심어주고 싶다고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사우디의 젊은 인재들이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로 조국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면 한국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셨죠. 저는 왕자님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주요 AI 기업들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어요. 먼저 네이버의 AI 연구소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한국 측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하이퍼클로바 기술을 아랍어에 특화시켜 중동 지역에 맞는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닌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현지화된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런 제안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협력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개발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사우디의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이런 과정에서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카이스트 AI 연구원과의 협의였습니다. 연구원 측에서는 사우디 젊은 인재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단순히 기존 커리큘럼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문화와 산업 환경에 맞는 AI 교육 과정을 새로 설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하산 왕자가 원하던 것이었죠. 하산 왕자는 한국의 교육 철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공학 교육이 이론과 실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과 정부의 R&D 지원 정책, 그리고 벤처 생태계의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어요. 왕자는 이런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하면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왕자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는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젊은 인재들이 직접 기술을 익히고 혁신을 이끌어가야 한다고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왕자의 신념이었습니다. 무타즈 왕자와의 논쟁 이후 이런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우리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하산 왕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는 형의 미국 중심 정책에 맞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우디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아침 일찍 하산 왕자의 집무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 터진 충격적인 뉴스 때문이었어요. 사우디의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한국 AI 기술의 심각한 결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서특필했던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한국의 AI 보안 시스템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뚫렸다는 것이었고 이런 불안정한 기술을 사우디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조였죠. 하산 왕자는 이미 모든 신문을 펼쳐놓고 기사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왕자의 표정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왕자께 긴급히 수집한 정보를 보고드렸어요. 이 기사들이 거의 동시에, 그것도 평소 서로 다른 논조를 보이던 언론사들에서 일제히 나왔다는 것은 명백히 조작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사의 출처였어요. 모든 기사가 워싱턴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조작된 정보였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최근 북한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지 뚫린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산 왕자는 이 모든 것이 무타즈 왕자 측의 조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형이 한국과의 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언론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저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무타즈 왕자의 측근들이 주요 언론사 간부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알리아드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이 신문은 평소 왕실의 우호적인 논조를 보이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기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까지 실었어요. 사설에서는 사우디가 검증되지 않은 동양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평소 이 신문의 문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언론사 내부 소식통을 통해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무타즈 왕자 측에서 주요 언론사들에게 상당한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대가로 한국 기술을 비판하는 기사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사의 초안까지 미리 작성해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언론 조작이었어요. 하산 왕자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왕자의 명령에 따라 한국 측과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측은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최근 사이버 공격 대응 성과에 대한 공식 자료를 제공했고 주요 기업들도 자사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였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조작된 정보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무타즈 왕자 측이 얼마나 치밀하게 여론전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산 왕자와 함께 반박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실제 사이버 보안 성과, 북한 공격 차단 사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AI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가짜 뉴스의 영향력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왕실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원로들은 역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위험하다며 무타즈 왕자의 미국 협력 계획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이런 비열한 조작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왕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 확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번 가짜뉴스 유포에 미국의 로비 회사들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무타즈 왕자가 계약한 워싱턴 DC의 로비 회사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는 가짜 신원을 만들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발견은 하산 왕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형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서 조작 뉴스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미국 의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로비스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날 밤 하산 왕자는 저에게 중요한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왕자는 곧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모든 조작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왕궁에서는 긴급 왕실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터진 한국 기술 관련 논란과 언론 보도 때문이었어요. 저는 하산 왕자와 함께 회의실에 입장하면서 이미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무타즈 왕자와 그의 측근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하산 왕자를 지지하는 소수의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왕세자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의 표정에서도 깊은 고민이 읽혔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이 이제 왕실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검증된 미국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무타즈 왕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형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국과의 협력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록히드 마틴과 이미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최근 사이버 공격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배치 가능한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산 왕자는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왕자는 최근 언론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공식 자료와 함께 한국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죠. 하지만 무타즈 왕자 측에서는 이런 자료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보부 수장이 무타즈 왕자 편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100% 확실한 기술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기술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중동 지역의 복잡한 위협 환경에서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반면 미국 기술은 이미 중동 전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덧붙였죠. 경제기획부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이전이 사우디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어요.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경제적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 차근차근 반박했어요. 왕자는 진정한 경제 발전은 외국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들며 장기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회의가 진행될수록 하산 왕자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무타즈 왕자의 미국 협력 계획을 지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진실보다는 기존의 관성과 안전한 선택을 추구하는 관료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무타즈 왕자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왔어요. 개인적인 유학 경험에 매몰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개인적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산 왕자의 한국 선호를 감정적 편향으로 몰아갔죠. 하산 왕자는 이런 공격에 맞서 더욱 논리적으로 대응했어요. 왕자는 자신의 선택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과 현재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하며 설득을 시도했죠.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참석자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왕세자는 이런 격렬한 논쟁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 형제 모두의 의견을 신중히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회의 분위기상 무타즈 왕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다수의 의견과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는 것이 리더의 일반적인 성향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날 무렵 무타즈 왕자는 최종 제안을 했어요. 조만간 미국 측과 정식 협정을 체결하고 즉시 시스템 도입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하산 왕자는 마지막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상황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하산 왕자의 침통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자의 눈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을 수 있었어요. 왕자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밀렸지만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왕자는 저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어요. 왕실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맞서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언론과 여론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하산 왕자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왕궁 지하에 있는 비밀 회의실로 즉시 오라는 것이었어요. 이곳은 평소 최고 기밀 사안을 다룰 때만 사용하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그곳으로 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하산 왕자와 함께 정보부의 아흐메드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흐메드 국장은 평소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인물이었는데 오늘은 사뭇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왕자는 제게 앉으라고 하시며 오늘 들을 이야기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아흐메드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정보부에서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무타즈 왕자와 그의 측근들의 활동을 감시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장은 파일을 열며 첫 번째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무타즈 왕자의 측근이 리야드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미국 로비스트들과 비밀 회동을 가진 사진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회동에서 오간 돈의 규모였어요. 정보부가 확보한 은행 거래 내역에 따르면 무타즈 왕자 측에서 미국 로비 회사들에게 지불한 금액이 무려 5억 달러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컨설팅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아흐메드 국장은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추적한 결과를 설명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자금의 일부가 사우디 내 주요 인사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보부가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무타즈 왕자의 측근이 국방부와 경제기획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대가로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런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왕자는 형이 설마 이런 일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흐메드 국장은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어요. 최근 터진 한국 기술 관련 가짜 뉴스도 이들의 조작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장이 보여준 자료에는 무타즈 왕자 측이 미국 로비 회사와 함께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한 PR 회사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는 가짜 신원을 만들고 한국 기술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언론사들에게 배포할 기사 초안까지 미리 작성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체계적인 조작에 경악했습니다. 무타즈 왕자 측이 얼마나 치밀하게 여론전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흐메드 국장은 이것이 단순한 형제 간 권력 다툼을 넘어서 외국 세력의 내정 간섭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사우디 내정에 직접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공개적으로 폭로하자니 왕실의 권위가 실추될 우려가 있었고 그렇다고 묵과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아흐메드 국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히 보강한 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보부가 확보한 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무타즈 왕자 측에서 하산 왕자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이었어요.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왕실 내에서 하산 왕자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음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형이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흐메드 국장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산 왕자의 한국 유학 경력을 이용해서 외국에 매수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실 서열에서 하산 왕자를 더욱 밀어내려는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음모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산 왕자야말로 진정으로 사우디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인데 그런 왕자를 모함하려 한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흐메드 국장은 이런 계획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경고했어요. 조만간 하산 왕자를 겨냥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흐메드 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정보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하산 왕자는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국 측과의 연락을 더욱 강화해서 확실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이런 조작과 음모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왕자의 명령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평소와 다른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왕궁 경호실장인 오마르가 은밀하게 만나자고 연락해온 것이었어요. 오마르는 무타즈 왕자의 직속 경호를 담당하는 인물로 평소 저와는 업무상 접촉만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연락해온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만남 장소는 리야드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오마르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갈등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오마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마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타즈 왕자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타즈 왕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비밀 계좌로 무려 200만 달러가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하산 왕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고백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왕실 경호실장이 한 왕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다른 왕자를 감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마르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며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어요. 특히 하산 왕자가 평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것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더욱 컸다고 했습니다. 오마르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무타즈 왕자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산 제거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자 오마르는 그게 다가 아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계획은 단순히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하산 왕자를 물리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만 알고 있을 거라며 마지막 단계는 하산 왕자 본인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었다고 오마르가 설명했어요. 오마르에 따르면 무타즈 왕자 측에서는 하산 왕자의 일정을 조작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려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하산 왕자가 참석할 공개 행사에서 우발적인 사고를 연출하거나 해외 출장 중에 안전상 문제를 발생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마르는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에게도 역할이 주어졌다고 고백했어요. 하산 왕자의 경호 일정을 사전에 누설하고 특정 시점에 경호를 소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며 이제야 양심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오마르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타즈 왕자가 권력욕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하산 왕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즉시 왕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마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타즈 왕자와의 통화 녹음, 뇌물수수 관련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제거 계획에 관한 문서들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무타즈 왕자의 편에 설 수 없다며 하산 왕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오마르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거액의 뇌물을 포기하고 자신의 지위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진실을 말하겠다는 그의 결단이 대단했습니다. 동시에 하산 왕자가 평소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왕자의 따뜻함과 진정성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즉시 하산 왕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드렸습니다. 왕자는 오마르의 고백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보다도 형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왕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산 왕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음모와 위협에 굴복할 수는 없다며 모든 진실을 공개해서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고 선언했어요. 왕자는 오마르의 증언과 함께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마르의 폭로가 있은 지 사흘 후, 저는 새벽 2시경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산 왕자의 거주지에서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 급히 왕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경호팀이 전체 건물을 수색하고 있었고 하산 왕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였어요. 경호대장의 보고에 따르면 저택 주변의 감시 카메라에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밤 12시경부터 정체불명의 차량이 저택 근처를 여러 차례 맴돌았고 2시 무렵에는 담장 근처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담장 일부가 손상되었고 정원의 보안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산 왕자는 지하 안전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자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오마르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고, 이제 정말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비겁한 수단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었어요. 경호팀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점에서 군용 폭발물의 잔해가 발견되었어요. 이는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담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정교하게 파괴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분명히 훈련받은 인물들의 소행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공격자들이 저택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하산 왕자의 평소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는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오마르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보고했어요. 오마르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자신이 들은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무타즈 왕자 측에서 고용한 것은 외국의 전문 용병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군사업체 소속으로 주로 정치적 암살과 파괴 공작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무타즈 왕자가 미국 연주를 통해 이들을 고용했다는 것이 오마르의 설명이었어요. 하산 왕자는 이런 정보를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형이 외국 용병까지 고용해서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왕자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정에 얽매일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사우디 왕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왕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경호 체계를 강화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경호원들만 선별해서 24시간 왕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왕자의 일정과 동선을 완전히 비공개로 하고 사전에 계획된 모든 공개 활동을 취소했어요. 오마르도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산 왕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모스크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왕자의 예배 시간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해당 모스크 방문을 중단하고 왕자의 종교 활동도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런 제약된 생활의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어요.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협과 공격이 오히려 자신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요. 무타즈 왕자가 이런 극단적인 수단을 쓰는 것은 정당한 논리로는 승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주 내내 크고 작은 위협들이 계속되었어요. 왕자의 차량을 미행하는 수상한 오토바이, 저택 주변을 배회하는 정체불명의 인물들, 그리고 왕자의 측근들에 대한 협박 전화까지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산 왕자는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자는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타즈 왕자의 비열한 수단들을 모두 기록하고 증거로 수집해서 때가 되면 일거에 폭로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왕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위협과 공격을 상세히 기록했고 가능한 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공격의 양상이 더욱 교묘해졌어요. 이제는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보다는 심리적 압박에 중점을 둔 것 같았습니다. 하산 왕자의 지지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왕자 주변의 인맥들을 하나씩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공격들은 오히려 하산 왕자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승부를 벌일 때가 왔다고,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왕자는 곧 반격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왕자의 이런 결단에 깊이 감동하면서도 앞으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느꼈습니다. 일련의 암살 시도가 있은 후 하산 왕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정을 체결해서 무타즈 왕자의 음모에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왕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 정부와의 비밀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 차관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사우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사우디와의 AI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젊은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협력 방안을 제안했어요. 김 차관이 제시한 협력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사우디 특별과정을 개설해서 매년 100명의 사우디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우디 내에 한국형 AI 연구소를 설립해서 현지 맞춤형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사우디에 R&D 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산 왕자는 이런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이 왕자의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이라고, 완성된 제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중동 담당 임원과도 비밀 회의를 가졌어요. 삼성 측에서는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특화된 종합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부터 AI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사막 환경과 이슬람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의지였어요.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런 제안들을 검토하며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장기적 관점과 상생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협력이야말로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무타즈 왕자의 단기적이고 종속적인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투명성 원칙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기술 이전과 투자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뒷거래나 은밀한 로비 활동 대신 정당한 절차와 상호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무타즈 왕자 측의 불투명한 거래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 측은 사우디의 비전과 연계한 장기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접근 방식은 무타즈 왕자의 성과 위주, 단기 효과 중심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산 왕자는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체적인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고, 한국과의 협력이 무타즈 왕자의 음모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협력이 사우디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협상 과정에서 저는 한국 측의 진정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우디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사우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협상이 무타즈 왕자 측에 알려질 경우 더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들었어요. 저는 모든 협상 과정을 극비로 진행했지만
언제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산 왕자도 이런 우려를 공유하며 적절한 시점에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타즈 왕자의 강경한 반격이 절정에 달했던 그 주말, 왕세자가 두 형제를 개별적으로 만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하산 왕자와 함께 왕세자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어요. 평소 온화하고 신중한 성격의 왕세자였지만 오늘은 표정이 사뭇 무거워 보였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왕실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감이 클 것 같았어요. 왕세자는 하산 왕자에게 먼저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산 왕자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설명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왜 사우디의 미래에 중요한지, 그리고 무타즈 왕자의 미국 의존적 정책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하산 왕자는 최근 발견한 무타즈 왕자의 부정부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미국 로비스트들과의 불투명한 거래, 언론 조작,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까지 모든 것을 왕세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세자는 이런 내용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왕세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형제 간의 갈등이 왕실의 권위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왕세자는 하산 왕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무타즈 왕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형제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왕실의 결속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산 왕자는 왕세자에게 더 큰 그림을 보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족의 체면보다 사우디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타즈 왕자의 부패한 정책을 방치한다면 사우디가 영원히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왕세자는 하산 왕자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저는 그 순간 왕세자의 마음속 갈등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에 대한 가족적 정과 왕실의 안정을 생각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미래와 올바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었거든요. 왕세자는 하산 왕자에게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산 왕자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상 내용을 상세히 브리핑했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과 기술 자립에 중점을 둔 한국의 협력 방식이 사우디의 장기적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왕세자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산 왕자는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 개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왕세자는 이런 내용을 매우 진지하게 들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 다음 날 왕세자는 무타즈 왕자와도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저는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하산 왕자를 통해 그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타즈 왕자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즉각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강조했다고 했어요. 특히 현재의 보안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검증된 미국 기술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무타즈 왕자에게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고 했어요. 미국 로비스트들과의 거래 내역, 막대한 로비 비용의 정당성, 그리고 최근 언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타즈 왕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왕세자는 두 형제를 함께 불러 마지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배석할 수 있었어요. 왕세자는 두 형제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형제 모두 사우디를 위한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믿지만 접근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왕세자는 특히 투명성과 장기적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우디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왕실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타즈 왕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현실적이고 즉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상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에서 결단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회담이 끝나갈 무렵 왕세자는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투명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우디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어떤 개인적 이해관계나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왕세자가 하산 왕자 편을 선택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왕세자의 결단이 있은 지 사흘 후, 저는 하산 왕자로부터 중대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아흐메드 정보부 국장과 오마르 경호실장이 제공한 증거들,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무타즈 왕자의 부정부패와 언론 조작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물색했어요. 사우디 내 언론들은 대부분 무타즈 왕자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산 왕자는 영국의 가디언지와 독일의 디벨트, 그리고 한국의 조선일보에 동시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타즈 왕자와 미국 로비스트들 간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아흐메드 국장이 극비리에 확보한 이 자료에는 한국 기술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PR 회사 대표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는 가짜 신원을 만들어 허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증거는 무타즈 왕자 측의 뇌물수수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를 통해 사우디 고위 관료들에게 거액이 지급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국방부 차관과 경제기획부 장관에게 각각 500만 달러와 800만 달러가 지급된 증거가 확실했어요. 저는 이런 증거들을 법적 검증을 거쳐 정리했습니다. 하산 왕자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철저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한 공개를 원했거든요. 우리는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증거의 진위를 검증받았어요. 무타즈 왕자 측에서 반박할 수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가디언지가 가장 먼저 기사를 게재했어요. 사우디 왕족의 은밀한 미국 로비와 언론 조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을 폄하하기 위한 체계적인 가짜뉴스 제작 과정이 상세히 공개되면서 언론 조작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어요. 디벨트는 무타즈 왕자의 뇌물수수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독일 언론의 철저한 팩트체킹으로 유명한 이 신문은 금융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부정부패의 규모와 체계성을 생생하게 드러냈어요. 특히 미국 로비 회사들이 사우디 내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외 기사들이 번역되어 확산되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진실에 대한 갈증이 표출되었어요. 무타즈 왕자가 그동안 통제해왔던 국내 여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오마르 경호실장의 증언이 공개된 후였어요. 그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무타즈 왕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하산 왕자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하산 왕자에 대한 암살 계획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어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사우디 국내 언론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해외에서 이미 모든 사실이 공개된 상황에서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알 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주요 언론사들이 관련 보도를 시작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논조를 보였습니다. 무타즈 왕자는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구체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설픈 대응이 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우디 국민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리야드와 제다 등 주요 도시에서 투명성과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특히 젊은 층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런 움직임은 무타즈 왕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개혁을 요구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매우 냉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내정 문제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피했지만 의회에서는 사우디와의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로비 활동의 투명성과 관련해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산 왕자는 이런 상황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의 억울함이 풀렸고 동시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자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의 힘을 실감했어요. 아무리 막대한 자금과 권력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결국은 사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산 왕자의 올바른 신념과 용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에서 아무리 로비를 해도 한국의 선한 영향력은 따라올 데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